2022 교육부에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은 2022년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일까일 것 같아요. 초중고 학생들이 희망 직업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등학생 어떻습니까? 예,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예, 가장 희망하는 직업 3위는 크리에이터입니다. 2위는요? 예, 2위는 교사, 1위는요? 1위는 운동선수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직업 순위, 저는 이제 운동선수하고 선생님은 왠지 순위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크리에이터? 이 크리에이터가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진로 탐색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게임이라든가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시청도 하면서 나도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이제 디지털 매체 속에서 드러난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제 어떤 개인 방송의 BJ,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직업들을 동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밀접하게 이제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고, 운동선수는 왜 1위가 됐을까요? 운동선수도 이제 요즘에 이런 월드컵도 있고 이런 또 스타 선수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좀 선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초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신체 활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신체 활동 속에서 다양한 종목의 이제 운동선수를 꿈꾸거든요. 뭐 최근에는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국의 손흥민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시기 직업 순위, 무엇보다도 이제 인상적인 거는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직업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학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학교는 중학생들인데 3위가 운동선수이고요. 2위가 의사, 1위가 교사입니다. 중학교 시기에는 이제 운동선수가 순위가 조금 내려갔네요. 이제 교사와 의사가 있는데 어떤 교사에 대한 부분, 그래도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준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 2위에 등장한 의사, 왜 의사일까요? 이거는 약간 주변이나 부모님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전문직이 되어라,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대성쌤이 자녀분들한테 그런 식의 지도를 하시나요? 물론 의사라는 직업, 이제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의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굉장히 돋보였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커졌다는 거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생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데 고등학생은 3위가 군인, 2위가 간호사, 1위가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진정 이제 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는 시기예요. 이때 3위 군인, 2위 간호사, 교사라는 부분은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선생 생각할 때는 왜 군인이 순위에 들어왔을까요? 이것도 약간 고등학생 정도면 근데 현실적인 본인의 이런 능력,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도 고려를 해서 아까 뭐 안정성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군인도 약간 안정성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또 이 필요한 그런 직업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군인을 꿈꾼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뭐 예로부터 뭐 경찰, 소방관, 뭐 군인들은 학생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본 직업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직업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직업군인데, 이제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시기 학생들이 지원하는 안정적인 직업군으로서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고민해봤대요. 우리 사회에서 군인에 대한 어떤 존경과 존중이 보편화되고 자랑스러운 직업으로 인정받는 측면,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향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바라볼 때 안정적인 직업군으로서만, 그러니까 어떤 경제생활만 고려한 측면에서 군인을 지망했다라면 그 부분은 약간 우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2위에 간호사가 등장했어요. 왜 간호사가 등장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의사랑 좀 맥락을 같이 가는데, 근데 이런 의료 계열로 진학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의사라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의대 진학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가능한 직업군을 간호사로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틀려요. 이제 간호사 직업군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의사는 어렵고 간호사는 쉬워서가 아니라 간호사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도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는 주변에 이제 제자들만 봐도 재수, 삼수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간호사라는 직업군이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재조망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간호사라는 직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의료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 증가할 거예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요? 인구 절벽이죠. 그러니까 아마 근데 이런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실버 산업이 또 확대가 되고,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고령화 시대가 이제 될 거예요. 이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의 매력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들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 간호사, 군인이 각광받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교사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앞으로의 어떤 디지털 시대, 신산업들, 새로운 직업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학생들의 지망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으로 신산업 분야 직업 희망도 상승. 예, 그래서 2012년도에는 중학교 2.9%, 고등학교 4.1%에서 2017년도에는 중학교 4.6%, 고등학교 5.4%로 늘었고요. 22년도에는 중학교 5.4%, 고등학교 8.1%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 2012년 기준에 한 2배 이상 이제 증가한 것 같은데, 2배 정도네요. 신산업 분야의 직업은 도대체 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 개발자, 전기 전자공학자, 항공우주공학자, 로봇공학자 등입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온라인 기반의 산업 관련 직업들도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코딩 프로그래머, 가상현실 전문가, 컴퓨터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이런 직업들을 이제 신산업 분야의 직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진학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의학 계열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컴퓨터 공학 이쪽 파트 부분도, 그리고 바이오 이런 분야들, 신산업 분야들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취업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에 대한 처우들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학 진학 외에 창업이나 진로 계획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2015년 1%에서 18년 1.5%, 21년 1.6%, 22년 2.9%를 늘었다고 합니다. 네. 전체를 100%로 보면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진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역동성, 그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구조가 고착화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이러한 희망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도 궁금해요. 예, 그래서 희망 직업을 선택한 이유로 이제 3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2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1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예, 그리고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3위 관심 진로 분야를 좁혀 나가는 것이 힘들어서, 2위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몰라서, 1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입니다. 그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많은 이제 비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판 속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로 진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진로 교육의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아쉬운 부분, 크게는 이제 진로에 대한 어떤 체험의 기회가 적다. 그리고 진로를 상담받고 싶은데 상담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들고 있거든요. 이런 진로 교육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 온라인 지원 센터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커리어넷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도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넷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은 워크넷을 통해서도 이런 진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또 고등학생 대상 이런 어디가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사이트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디가 사이트는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 진로 전형들이 있어요. 어떠한 과, 그리고 그 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거기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 다양한 입시 정보가 이제 나와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렇게 대성쌤이 이제 세 가지 주요한 온라인 사이트 센터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로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 상담 교사도 있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마중물 센터가 있어요. 마중물 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 알죠? 진로 진학 상담해주는 그런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이론 중심의 교육 어느 정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진로 진학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교육기관이자 허브로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학부모이자 장학사로서의 바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계돼야 되는데, 이런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 지속적인 어떤 설문이나 통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니즈가 무엇인가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어디에 공개되어 있죠? 예, 국가 통계 포털, 그다음에 커리어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로교육 현황조사 이제 희망 직업을 살펴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희망하는 직업군, 그래도 상당 부분 그대로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순위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교사에 대한 부분은 좀 순위가 내려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런 희망 조사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의미 있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좀 체계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걸 찍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을 하면서 이런 진로 연계 교육이 강화된다. 그리고 학습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했는데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선택해보고 찾아보는 경험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으로도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대학 연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탐색의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